부동산 계약 파기 위약금까지 문제가 된다면 우리 민법에는 해약금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이후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라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는 형식으로 임의로 부동산 계약 파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매매계약서 양식에 이러한 내용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중도금을 납입한 이후의 경우입니다. 중도금까지 오고 간 이후라면 매수인도 매도인도 함부로 임의로 부동산 계약 파기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의 입장에서 각각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도금을 납입한 이후 매수인에게는 여러 가지 사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순한 변심부터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려고 했는데 대출 승인이 나지 않은 경우 세금을 계산해 보았더니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나온 경우 등 매수인 입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여 부동산 계약 파기를 감행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금을 납입한 이후라면 이러한 사정으로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부동산 계약 파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매수인이 부동산 계약 파기를 하려면 다음의 방법들을 동원하여야 합니다. 먼저 매수인과 매도인의 합의에 의한 부동산 계약 파기가 가능합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을 찾아가서 사정을 잘 설명하고 일방적인 부동산 계약 파기에 대하여 사과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매도인을 잘 설득해서 2단계에서 계약을 파기해도 될지 합의를 하여 부동산 계약 파기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별도의 부동산 계약 파기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중도금 납입 이후 일방적인 부동산 계약 파기가 불가능하지만 계약서상 잔금 지급 전까지는 언제든지 계약 파기가 가능하다는 등의 특약을 설정해 두었다면 그 특약에 기해서 부동산 계약 파기가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매도인과 합의하지 못했거나 별도의 특약이 없었던 경우라고 해도 부동산 계약 파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목적물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매매 계약을 하고 중도금까지 지불하였는데 해당 건물에 심각한 누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기획부동산이나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였다가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급격히 늘었는데요. 허위 과장 광고를 하거나 허위 정보를 안내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계약금, 중도금은 물론 잔금까지 납입하였다고 해도 다양한 법적 절차를 활용하여 부동산 계약 파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사기, 분양사기 등의 범죄 피해자라면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입증하여 사기죄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부동산 계약 파기 및 대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사기를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문제 해결의 성패가 갈릴 수 있는데요. 만일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단순히 정도가 심하지 않은 하자라고 하면 계약 해제까지 이르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목적물 자체를 사용 수익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매수인 측에서 입증해야 부동산 계약 파기가 가능한 것입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도 중도금까지 받은 이후라면 임의로 부동산 계약 파기를 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합의에 의한 파기와 특약이 있는 경우 파기할 수 있는 것은 매수인의 경우와 같습니다. 또한 매수인 측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하면 이를 입증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잔금 지급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손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겠죠. 이러한 경우 매도인은 계약을 이행하라는 최고를 할 수 있고 그럼에도 매수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계약 내용에 대한 채무 불이행이 있을 경우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을 위반한 상대방에게 계약 해제와 함께 손해배상으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위반하여 부동산 계약 파기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기로 미리 계약서에 약정을 두는 것을 위약금 약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잔금일이 지났음에도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지 않아서 위약금 약정에 기해 계약 위반으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실무상 부동산 매매 계약 시 매매대금의 10% 비율을 계약금이자 위약금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재판에서도 이 정도로 약정된 금액이 위약금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매수인 입장에서 이보다 높은 비율로 책정된 위약금을 청구당했다면 감액을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감액이 되는 경우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 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반대로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수인의 귀책 사유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위약금 감액이 인정되지 않거나 최대한 적게 인정될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계약 체결 당시 각별히 주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섣부른 판단으로 계약서에 서명을 한다면 이후 일방적인 부동산 계약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정으로 인해 부동산 계약하기를 고민하고 있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조처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법률사무소 AL에서는 부동산 계약하기 및 계약금 배액 배상, 위약금 소송, 사기 형사고소 등의 다양한 부동산 관련 민형사상 사건에서 이례적인 승소 사례를 이루어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문 변호사가 진행하고 있는 24시간 카카오톡 무료 법률 상담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